금, 그 빛나는 금속의 이름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금을 바라보는 감정에는 묘한 신뢰와 두려움이 공존하죠. 늘 비싸 보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비싸져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금은 늘 계단처럼 움직였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횡보기를 지나 언제나 새로운 고점을 향해 올라섰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금을 찾았습니다. 금은 신뢰의 통화이며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세 역시 그 흐름 위에 있습니다. 국제금값은 꾸준히 상승하며 달러의 약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국내 금시장에서 국제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괴리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며 심리적 과열이 만들어낸 프리미엄 구간이 형성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괴리는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장은 결국 균형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의 과열이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시세와 다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금값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미국의 금리 방향, 둘째는 달러의 강약세, 셋째는 글로벌 불확실성입니다. 금리는 금의 보유 비용을 결정합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금은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됩니다. 달러는 금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달러가 약해질수록 금은 빛을 더 강하게 냅니다. 그리고 세계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다시 안전자산으로 돌아옵니다. 이 세 가지 축이 맞물릴 때 금값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상승의 에너지를 쌓아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만약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어가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면 금값은 한층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긴축이 유지되고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인다면 금은 잠시 숨을 고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보다 구조입니다. 금은 단기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시간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당이 급등 구간 이후에는 언제나 조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조정은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의 리듬에 맞춰 분할 매수로 흐름을 타죠. 금은 한 번에 사는 자산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꾸준히 쌓는 자산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에는 이 리듬을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금값의 고점은 누구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금이 가진 방향성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통화가 흔들릴 때마다 세상의 기준점은 바뀌어왔지만 금의 신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금값이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증명해왔습니다. 비싸다는 말이 나올 때가 오히려 상승의 초입이었던 시기라고. 금은 가격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함을 선택하는 행위죠. 그렇기에 금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습관, 시세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입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뢰는 어디에 있느냐고. 지금이 바로 그 답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금은 항상 비싼데 그럼 도대체 언제 사야 하나요? 그 질문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답이 숨어 있습니다.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역사 속 모든 경제 위기마다 사람들을 지켜준 피난처였고 세계가 흔들릴수록 빛나는 자산이었습니다. 달러가 흔들릴 때, 주식이 폭락할 때, 부동산이 얼어붙을 때마다 금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금이 너무 비싸 보인다는 이유로 늘 망설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금이 비싼지가 아니라 왜 비싼지를 아는 것입니다. 금의 가치는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인류가 쌓아온 신뢰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위기일수록 강해집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커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상이 된 시대, 달러보다, 주식보다 더 오래 버티는 자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던 금 투자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국내에서 가장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KRX 금시장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KRX 금시장을 검색하면 주식처럼 1g 단위로 금 거래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다는 점.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순도 99.99% 금을 예탁결제원이 안전하게 보관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가격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보관 리스크도 없으며 수수료도 낮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똑똑한 방법이라 불립니다. 다음으로는 은행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금 통장, 골드뱅킹입니다. 1,000원 단위로도 거래할 수 있고 앱 하나로 간편하게 살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식엔 놓치기 쉬운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실물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당위 차익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꾸준한 습관형 투자에 더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금 ITF입니다. 주식처럼 금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형 상품으로 국내 ETF는 거래가 편하고 비용도 적습니다. 해외 ETF는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 자금이 몰리고 거래 규모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GLD, IU 같은 상품이 있죠. 다만 해외 ETF는 환율 리스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시장 시간대에 맞춰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ITF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금 가격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보관 비용이 없고 유동성이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 실물금입니다. 금은방에서 직접 구매하는 골드바 형태의 금, 눈으로 보고 손에 쥘 수 있는 진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제작비, 수수료, 보관비, 그리고 세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초보자보다는 금은 손에 쥐어야 믿음이 간다는 보수적 투자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도대체 금은 언제 사야 할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횡보할 때 사는 자산이라고. 금값은 한 번에 폭등하지 않습니다. 항상 계단처럼 오릅니다. 조정기가 오면 잠시 쉬어가지만 그 후에는 다시 한 단계 높아지죠.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한 번에 몰아서 사지 않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고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합니다. 그게 바로 금의 본질, 시간과 신뢰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금 투자에서 시점보다 습관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사모으는 적립식 투자는 가격의 고점을 피해가며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줍니다. 금은 짧은 기간의 이익보다 오랜 시간 쌓아두는 자산이기 때문이죠. 주식이 흔들려도, 환율이 요동쳐도, 부동산이 멈춰도 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금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인간의 신뢰로 만든 통화이자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준점입니다. 그렇기에 금은 언제 사야 하느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금이 비싸 보여도 역사적으로 볼 때 금은 언제나 결국 다시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희석되고 세계의 정치적 불안이 커질수록 금은 다시 빛을 발합니다. 결국 금 투자는 가격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불안한 시대에 가장 단단한 확신을 찾는 방법,
그게 바로 금입니다. 금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부의 저장소이자 미래를 견디는 힘입니다. 지금이 늦었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좋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